두 번째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실력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회사 내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할 것인지.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지금은 이직 시장이 열려가지고 축구 선수들 이직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경영자들은 좀 불안하죠. 이렇게 자꾸 이적 비슷한 단어 가지고 불안한데 특별히 실력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조직에서 실력 키우고 성과도 내고 성장도 하고 할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갤러그 이성종 대표님 하셨는데 아리 대표님 빨리빨리 대충대충을 건설에 써버린 대한민국 건설에 써버린 곳도 있겠죠.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가 집단화는 하지 마시자고요. 전반적으로 잘했고요. 일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한 국민소득의 시기에 대부분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러나 건설업에 종사하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튼튼해지고 건강하고 시스템적으로도 좋아지고 의식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콘텐츠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축구 선수들 이적하는 이야기 들으면 경영자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이적 뭐 이런 이야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정말 핵심 인재가 다가오면 경영자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실력 있는 직원 이거 관리해주지 않으면 결국 떠나간다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먼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적 시장의 초대박. 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죠. 뭐 이적료를요 구단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뭐 금액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유로 갈 거다 했는데 판 뒤집혔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 그래서 뭐 각종 축구 유튜버들이 뭐 특종처럼 했습니다. 뮌헨과 5년 계약을 했고요. 연봉 세전 242억이고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옵션을 다 합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다쳐가지고 출전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빼면 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을 봤더니 유럽 무대 아시아 출신 선수 이적료 순위를 보니까 손흥민 우리의 소니 6,400만 유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쭉 있고 내려가 보면 이강인 아직은 이제 루키죠. 1,350만이고요. 좀 쭉 내려가 보면 황희찬이 있습니다. 1,000만 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렇죠. 매출액이 아니라 연봉이 250. 자, 근데 뭐 이런 소식은 그 자체로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경영자는요, 우리 직원들은 어떤가 이렇게 봅니다. 헤드헌팅 채용 증가세가 전년 대비 4.3%가 증가됐습니다. 올해 잡코리아 조사이고요. 2022년 5월 13일이니까 올해 1월부터 4월 경력 연차별 헤드헌팅 채용 공고 비율을 보니까 경력 3년에서 5년 사이가 30.6% 제일 많고요. 여러분들도 뭐 요 사이가 대리급이고 가장 그 일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급여는 싼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5년에서 7년 그 다음에 3년 미만 시장까지 경력을 기반으로 한 헤드헌팅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헤드헌팅도 과거에는 사람이 아날로그처럼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헤드헌팅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야기하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로 여기셔야죠. 프로들이 이직하는 거랑 우리 구성원들이 동료들이 이직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언제든지 게임을 뛰다가도 중간에 이렇게 방출되는 경우 있는 이런 뭐 전 세계적인 프로 시장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가야 되는 조직의 공동체성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방향성은 이른바 가족 같은 회사라는 개념에서 프로 구단 같은 회사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모든 경영자와 직장인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또는 면접 때 저는 회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반대로 우리 조직은 프로 구단처럼 일합니다.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게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들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프로 구단의 선수들처럼 자신 옆에
헤드헌팅, 그러니까 에이전시를 두고 이렇게 환승이직 이런 단어 참 이런 항상 이렇게 개념은 실체를 반영하지만 어떤 경우는 개념이 실체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런 말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환승연애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환승연애가 뭐냐면 그렇죠. 내리자마자 타는 거예요. 비행기 환승하듯이 지하철 환승하듯이 내가 내렸는데 다음 열차가 오는 거죠. 바로.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환승연애 하면 그 뭐 헤어지기도 전에 뭐 준비하고 있었냐, 뭐 썸을 탔냐, 뭐 이런 이야기니까 안 좋은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환승이직은 뭔 말입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약간 준비해서 준비하고 썸을 타고 있다가 딱 올라탄 거잖아요, 이거. 이게 이제 참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 공간에 있었고 잡코리아에서 그거 탁 캐치해가지고 당연하다 51%, 그럴 수도 있다 1.9%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대답하신 직장인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 환승 채용해도 됩니까? 환승 채용해도 됩니까? 제가 환승 채용해도 됩니까?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저 사람은 내가 내보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다른 사람 채용을 막 하고 있어요. 이거 괜찮아요? 왜 말씀이 없습니까? 환승 이직이 당연하다면 경영자의 환승 채용도 맞는 게 맞거든요. 썸을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식으로는요, 절대 다수가 1.9%를 제외하고 절대 다수가 그럴 수도 있다, 당연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과거에도요, 야 그냥 퇴사하지 말고 준비하고 퇴사해, 이런 이야기는 있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인 2명 중에 1명은 이직 잘못해서 또다시 퇴사하는 거예요. 있다 52.6%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한 평균 5년에 한 번 퇴사합니다. 평균 내면 그렇게 돼요. 생산직 빼고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관리직의 경우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직하는 사람이 계속 이직해요. 이렇게 갔다가 몇 달 만에 퇴사하고 몇 달 만에 퇴사하고 평균을 올려주는 거죠. 평균을. 그리고 이제 프로 실업급여가 있잖아요. 프로 실업급여러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일하고 퇴직해서 3개월 쉬고 1년 일하고 퇴직해서 3개월 쉬고 뭐 퇴직금보다 3개월 더 받아요. 뭐 이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정적인 영역을 최근에 뭐 여당에서 공청회도 하고 아 이거는 뭐 조율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 직장에서 받던 급여보다도 그 퇴직해가지고 실업급여 받는 것이 더 높은 경우도 있는 거죠. 직장에서는 4대 보험 다 5대 보험 다 떼고 그 다음에 뭐 세금도 다 떼지만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령액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은 경우도 생겨버리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케이스들이 뭐 아주 소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소수가 발생하는 게 어떤 특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프로들이 이직하면서 몸값을 올려가고 시즌 끝나면 이강인이 어땠다, 김민재가 어땠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일반 직장인들 관점에서는 와, 나에게도 저런 기회는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막상 준비 없이 이직했다가 50%가 또 이직하는 거죠. 잘 안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업무 내용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신입사원으로 내가 갈 때에는 약간 기다려주는 시간도 있고 주니어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프로라고 말하지만 아마추어리즘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3년에서 5년 지났어요. 어딘가를 갔어요. 그거 뭐 기회를 주는 게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네가 3년 경력 있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아니 난 또 새롭게 적응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안 맞고 이직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직장인의 89.4%, 절대 다수가 이직 실패 경험이 있다. 89.4%입니다. 어떤 일의 90%면 절대 다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직무 관련 부족이 23.0%고요. 직무 관련 경험 부족이고 적극성 및 의지 박약,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나오네요. 이런 것이다. 잡코리아 많은 데이터 가지고 있잖아요.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준비 없이 또는 성급하게 이직에 나섰다가 이직 실패를 경험하곤 한다.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 요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찌지고 볶고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역도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 이직을 대하는 관점, 이것이 인식은요 거의 그 미국스럽게 됐어요. 언제든지 프로처럼 이직한다 인식이 있는데 일단 법이 그것을 일단 막고 있습니다. 해고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간에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왜요? 해고도 안 하니까. 직장도 적은 겁니다. 헤어지는 것도 쉽게 헤어져야 다시 만나는 것도 환승 연애를 서로가 많이 하면 서로가 새로운 환승의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런 세상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나시면 아름답게 사랑을 꽃피우다가 결혼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직할 때 개인이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법적인 이슈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회사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등장하면서 반도체 컨설팅 업계의 진셈이라는 청두시 정부와 합작회사를 설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기술 난간에 봉착한 D램 기술 개발과 공정 구축 기술이 해결됐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V에도 뭐 대서특필 됐습니다. 연합뉴스 2023년 6월 12일자고요.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와 삼성전자 상부 전 하이닉스 부사장이 삼성전자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도 빼돌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 반도체 공장 만들어가지고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죠, 이거. 또 터졌다. 삼성전자 직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이건 뭐 이제 국가 기관 산업으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직원이라 하더라도 들어가고 나올 때 기본적인 보안 검사를 합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뭐 이런 시설에 들어갈 때도 뭐 들어갈 때 보안 검사 다 합니다. 저도 이제 임원들을 강연하러 갈 때 종종 갑니다만 VIP 티켓을 받아요. 임원들 강연하는 강사의 경우는 VIP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본 검사는 합니다. 뭐 내려가지고 찍 이런 건 안 해요. 그러나 기본 검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에티켓을 지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이 삼성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보안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퇴직하면서 회사 인트라넷에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지식뱅크에 있는 것들 과도하게 다운로드의 양이 증가한다거나 복도에서 조용히 전화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 이제 퇴직 징후잖아요. 그런 것들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 받는다는 이야기고요. 실형은 별로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점점 이런 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보안을 좀 지켜낼 수 있도록 가인즈 캠퍼스에 뭐가 올라와 있냐면 보안 기초 서약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보안 서약서 쓰시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이게 있습니다. 보안 유지 및 자산 보호 서약서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고 그 다음에 과업 지시서, 월간 업무 리스트, 업무 인계인 수서 요게 있습니다. 요게 퇴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얼마 전에 제가 퇴직 키트, 웰컴 키트가 아니라 굿바이 키트도 만들어서 퇴직하는 사람과 관리하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양식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들어가셔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는 거냐면요. 사람들이 퇴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우리 회사가 이른바 중소기업이고 우리 회사의 급여고 일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 모르고 입사한 거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가 되기를 기대하지를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현재 일을 하면서 나의 성장에 연결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보세요. 퇴근 후에도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런데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보세요. 업무 관련 자기개발이 38.2%고요. 일상생활 속 업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이 28.8%예요. 나머지가 메신저 과목, 업무 지시 뭐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 직원들도 퇴직한다고 해서 회사 일을 100% 잊어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개발해요. 업무 인사이트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직원들은 성과를 창출하고 자기 실력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퇴근해서 경영자가 볼 때는 뭐 다른 일에 관심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직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업무에 대한 인사이트와 내 실력을 올리기 위한 활동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진아님에 의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직무 요구 및 직무 자원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 소진의 매개효과 관련된 자료가 있고 이진아님의 연구는 가끔 저희 경영벙커에서도 좀 언급을 합니다만 보면 중소기업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여기 보세요. 직무 자율성,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자율성, 업무 과제의 우선순위, 추진 일정, 추진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운영 방식. 요게 중소기업 직원들의 업무 몰입을 높여준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장래 경력 개발에 확실히 도움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거에 도와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승진이나 보상이나 어떤
승진이나 보상이나 이 회사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를 좀 뛰어넘어서 내가 하고 있는 직무 자체가 장래에 나의 몸값, 나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하는 연결과 해석,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요,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역량이나 기술에 대한 코칭, 경력개발 프로그램, 교육이죠. 운영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연구니까요. 최근 연구죠. 경영자는 결국 직원들의 실력을 올려주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이번에 민웬으로 이적 시장에 오픈해준 나폴리, 네, 김민재가 뛰었던 구단이죠. 나폴리는 이적 시장의 최대 수혜자 아닙니까? 김민재라고 하는 미래 인재를 바라보고 한 시즌 동안에 그의 몸값을 엄청나게 뛰어 올려줘서, 예, 쉽게 말하면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이정료의 상당 부분을 구단이 가져갔습니다. 예, 김민재가 가져간 거는 소수예요. 이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정료의 80%를 구단이 가져가고 20%는 자신이 가져왔다 그러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싼 사람을 비싼 사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기업과 기업이 개인을 이렇게 헤드헌팅 시장에 내놓으면서 돈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종료를 받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직원들의 몸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 잠재적 경쟁사와 이적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자와 경쟁한다는 느낌, 요거, 예, 경자를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능력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소기업 훈련을 지원하고 있고요.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제가 1기 때 취득을 하고 이런 영역에 대한 초기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 HR이라든가 기업을 컨설팅하고 조직 문화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 공부했던 것 자체가. 그렇죠. 좀 오랜 시간이 지난 거지만, 경력 인재들을 보려면 경영자가 가장 먼저 인재 확보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 면접할 때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를 섬겨주는 거, 지원자를 잡기 위한 한판승,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입니다. 글로벌 경제 기사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경력 인재를 채용할 때 경력 인재 채용의 원칙을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먼저 좀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지원자의 실력을 확인하는 거. 마지막으로 팀워크 확인하는 거. 그래서 제가 경력 인재를 채용할 때에는, 자, 요건 칠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 말로 할 테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력 인재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3번 면접을 보시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경영자와 지원자, 혹은 지원자라고 표현하기도 미안해요. 지원자가 경영자를 면접 볼 수 있도록 경영자가 면접을 당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경영자가 지원자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렇게 되고, 얼마 후에 우리는 IPO를 상장을 할 것이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나가고 싶다라고 경영자가 지원자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1차 면접입니다. 자, 2차 면접이 지원자이죠. 지원자가 경영자에게 어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이 끝난 시점에서 경영자는 지원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음번에 2주일 있다가 저희 회사도 좀 한번 보시고요.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 보시고 블로그도 보신 다음에 지원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작동될지 다음번에는 저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지원자의 실력과 일하는 방식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열정에 해당되고 실력이 지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2차예요. 2차가 돼서 그 사람에게 이른바 면접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요? 경력직에 입사하면 기존 직원들과의 팀워크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팀원들입니다. 팀원들과 다른 본부, 다른 팀장들. 그래서 같이 만나서
같이 만나서 이것은 이른바 커피 챗을 하시라는 겁니다. 커피 타임을 하면서 이거는 면접 당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서로 지금 경영자 동의한 거잖아요. 2번 만나가지고 지금.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 때는 일하는 방식을 서로 대화를 나눠보고 좀 친근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거 입사해가지고 왜 그 비용을 입사한 다음에 치러야 됩니까? 입사하기 전에 해야죠. 월급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입사하기 전에 면접 보면 그날 월급 안 줘도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괜히 이런 것도 안 하고 입사해가지고 아예 한 달은 서로 친해지는 기간이죠. 그 돈 저 주세요. 그 돈 저 주세요. 한 달 동안 무슨 친해지는 시간입니까? 바로 성과 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면접하시라는 겁니다. 요거 비싼 일 아닙니다. 이거 해야 싸게 먹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경영자가 먼저 자신의 비전을 팔아라. 두 번째, 그 지원자, 경력자의 일하는 방식과 지식을 확인해라. 마지막 세 번째, 밀접하게 함께 일하는 사람과 커피챗을 미리 하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직 시장으로 직원들이 나가는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 조직에서 지식과 실력이 늘고 있다는 느낌이 부족할 때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력 있는 직원은 입사할 때부터 여러분 회사 전 직원들이 저는 지식 리스트를 관리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좀 어려워요. 저희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경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인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 따로 불러서 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리스트 뭐야? 야, 앞으로 지금 3년 동안에는 우리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갈 건데 자, 기획자라고 한다면 너 가지고 현재 지식 여기 적어봐. 여기까지 적었어? 야, 그러면 앞으로 6, 7, 8 앞으로 1년 동안 지식 3개만 좀 확보하자. 네가 확보하고 싶은 지식이 뭐야? 내가 그거 도와줄게. 확보해야 할 지식을 여기다가 좀 적으시라는 거예요. 적고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1년 지났을 때 내가 1년 전까지는 나의 지식 리스트가 5개였는데 1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내 지식 리스트가 8개로 좀 늘었습니다. 연말에 하는 겁니다. 이거 승진할 때 별도의 승진 레포트 쓰지 말고 이거로 누적해가지고 승진도 시키고 이걸로 누적해서 미팅도 하고 인재 양성 노트도 작성하고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필독 영상이 있습니다. 가인즈 캠퍼스에 지식 리스트 하시면 방금 보셨던 지식 리스트 양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편집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요거 다운로드 많이 하세요. 상위 랭킹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지식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죠, 직원들이. 그래서 지식 검색하시면 영상들도 제가 쉽게 설명한 것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식과 노하우 이렇게 작성해서 관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행된 클래스 있습니다. 경영자가 가지고 싶은 능력 1위 인재 확보 능력입니다. 오늘 큐레이션 발행됐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프라인 클래스 있습니다. 8월 23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합정 가인즈 벙커에서 로빈 코치와 함께하는 제가 로빈 코치인데 제가 읽기 좀 그러네요. 6시간 완성 채용 워크샵. 좋은 인재 채용하는 거 이후에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시라고 실어드렸고요. 이런 강의 로드맵으로 채용 브랜딩, 채용 공고문, 인재 진단표, 과업 지시, 사모카드.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 때문에 다 읽어드려야 되네요. 이런 내용들로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의응답 이어가겠고요. 내일 7월 20일에는요, 김경호의 경영벙커는 승진 안 시켜주면 퇴사한다는데요? 라는 질문, 경영자 스트레스 받죠? 이거 어떻게 응대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즈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즈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